안녕하세요. 21세기 소프트에서 오토데스크 전문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이장학 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웨비나가 참 많은데요.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가이드가 없을까 고민이신 고객사 여러분들을 위해 1대1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21세기 소프트에 무엇이든 해결해보살. 제가 선녀복장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회사에 맞춤 교육이 필요하신 고객사라면 무엇이든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평소에 고민이나 업무 능률을 올리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다면 제가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고객사이신 조이펀과 함께 첫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조이펀은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인 그 홈트레이닝 VR을 개발 중인 회사로서 요즘 코비드 사태로 많은 활동이 제약되고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에 따라 이러한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이펀은 이러한 콘텐츠를 스마트한 혼합현실 운동장치를 통한 인공지능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홈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은 그 트레이닝 선생님들의 모션이 아주 중요한데요.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모션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리고 좀 알려드릴 모션 빌더를 도입해서 지금 조이펀의 실무자분께서 좀 더 향상된 애니메이션과 업무 능률을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모션 빌더를 활용한 모션 캡처 데이터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모션 빌더를 활용하면 이제 빠르고 효율적인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D Max에서 바이패드로 세팅된 캐릭터도 모션 빌더 가져오면 쉽고 빠르게 애니메이션 작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리깅된 캐릭터 하나로 여러 가지의 모션 캡처 데이터들을 그냥 리타겟팅만 하면 여러 가지 기존에 사용했던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캐릭터 바뀌었다고 무슨 다시 키를 잡는 게 아니라 그 리타겟팅 하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활용성이 되게 높거든요. 일일이 키 잡으려고 노가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패드, 사실 저희가 오토데스크도 그렇고 저희가 좀 요즘 밀고 있는 거는 리깅이랑 애니메이션은 될 수 있으면 마야에서 본 시스템으로 하기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건 이유는 다 아실 거고. 네, 기존에 이제 워낙 많은 데이터들이 바이패드로 작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이패드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패드가 이렇게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보시면 이제 최근에 오면서 이제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 거고 업데이트 안 되니까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거예요. 유니티나 우리가 요즘 최종 결과물은 유니티든 언리얼이든 그렇게 엔진에서 이제 하는데 이게 바이패드 시스템은 호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재활용도 안 되고. 근데 본 시스템은 그게 되거든요, 마야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야 쪽을 좀 써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장장은 조금 배우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려웠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많이도 쓰이니까 단순히 VR뿐만이 아니라 영화사, 지금 게임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야 쓰고 있거든요. 리깅이랑 애니메이션. 아마 그래서 나중에 그런 쪽으로도 진출하실 수 있고, 좀 기회가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패드는 좀 이런 단점들이 좀 있죠. 다주 캐릭터 안 되고, 캐릭터 크기 달라지면 또 안 되고, 그리고 스트레칭 세팅도 안 되고, 이런 것들. 대신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마야는 휴먼 IK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 재활용되고, 애니메이션 수정 같은 것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독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면 저희 전문 엔지니어들이 와서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와서 쓸 수 있게끔 가이드 해드리고, 그리고 업무에 도입하시는 데서도 도움이 되게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언제든지 시간 되시면 신청하셔서 교육 받아보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왜 모션 빌더일까? 이런 건데, 많이 쓰잖아요. 영화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게임 쪽에서도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 가지고 활용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FPX라는 이 공통된 이제 공용 폼, 어디서나 다 쓸 수 있는 FPX 포맷으로 연동이 되니까 호환성도 높고,
그 다음에 풀바디 시스템으로 이제 뭐 릭이 팔 하나 잡고 움직이면 다 따라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모션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편집, 제작 편집 다 가능하고 모션 빌더 내에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타겟팅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된다는 거. 근데 보면 되게 쉬워요. 이게 리타겟팅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셨죠? 모션 빌더를 열어서 한번 리타겟팅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려고 했는데 네, 잘 안 돼. 됐습니다. 그게 아마 초기 세팅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건데 이제 초기 세팅이 중요한 거. 사례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많은 데서 쓰이고 있다라는 거. 게임, 뭐 AI 게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그 네이밍을 하실 때 규칙이 있어요. 그 지금 작업해 주신 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규칙이 이 캐릭터 명과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좌우를 지정해주는 뭐 레프트 라이트의 약자죠. 뭐 레프트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름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주는 그 사이사이에 스페이스를 하나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언더바 있잖아요. 이런 언더바. 이게 좀 중요해요. 이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요것만 해서 이거 이름 구조만 정확하면 이걸 왜 하냐면 뭐 보여드리겠지만 그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그 바이패드 캐릭터와 모션 빌더로 가셨을 때 그 뼈들을 한 번에 데피니션이 돼요. 이게 규칙이에요. 한 원 클릭으로 이게 딱 세팅이 되거든요. 일일이 예전에는 옛날 버전은 뼈 위치들을 일일이 갖다서 일일이 연결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전업이 되면서 그러한 번거로움을 아예 없애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 구조 간단해요. 이거 중간에 꼭 구분되어지는 이 부분에 언더바나 스페이스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그 모션 캡처 데이터가 보통 T 포즈로 모션 캡처를 기본으로 해서 잡는 모션 캡처 데이터가 있고, 뭐 A 포즈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모션 캡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T 포즈로 맞춘 모션 캡처 데이터를 쓰겠다. 그러면 캐릭터의 기본 포즈는 T 포즈로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A 포즈로 되어 있는 모션 캡처 데이터를 쓰겠다 그러면은 A 포즈로 캐릭터를 두고 데피니션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의 또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네. 그 외부 업체에서 외주를 나가서 촬영을 나갔는데 거기서는 모든 시작과 끝을 T 포즈로 해서 네. 연기를 해서 촬영을 했어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 근데 저희는 캐릭터 모델링은 A 포즈란 말이에요. 음. 예,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A 포즈를 강제로 T 포즈로 벌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괜찮아요. 문제점은 없나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러면은 뭐 그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준이 예. 모션 캡처 데이터 기준이거든요. 예. 그 모션 캡처 데이터가 T 포즈면 캐릭터도 그냥 T 포즈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FBX 임포트 옵션이 있어요. 예. FBX 임포트 옵션 중에 여기 보면 include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걸로 세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보여드릴게요. Add and update로.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저걸로 업데이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샌드2로 보냈을 때 데이터가 들어가요. 업데이트된 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닛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실질 예제로 이제 캐릭터 데피니션 하는 법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좀 순서가 있어요.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캐릭터 데피니션을 하고 난 뒤에 캐릭터 컨트롤 리그하고, 그 다음에 리타겟팅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리타겟팅 된 것들을 이제 베이크 해야 되잖아요. 그 베이크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활용할 수 있는 게, 베이크된 캐릭터 이제 애니메이션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레이어 추가해서 또 팔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거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개의 스토리 있으면, 그러니까는 모션 캡처 데이터가 달리는 것도 있고, 달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결돼서 뭐 계단을 내려간다. 이런 게 따로따로 있다면, 그걸 하나의 애니메이션처럼 합칠 수가 있어요.
스토리 모드를 활용하면 되게 작업이 수월하겠죠. 그럼 그것부터 그렇게 해서 또 베이크해서 또 수정할 수 있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또 많은데 첫 시간에 너무 많은 걸 또 알려드리면 또 받아들이기 그렇게 숙지하시기 힘드시니까 우선적으로 요것만 알고 계셔도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저희 이제 예제로 많이 쓰고 있는 캐릭터인데 아마 지금 작업하시는 캐릭터도 이런 걸 거예요. 바이패드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T포즈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거 같은 경우 레퍼런스가 지금 프리즈 되어 있는데 프리즈를 해서 다 잡고요. 파일 가서 모션 빌더에서 보내면 자동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모션 빌더의 기본 인터페이스인데 처음 보시는가요? 아니면은 몇 번 보셨죠? 여기 보면 처음에 좀 세팅해야 될 게 인터랙션 모드라고 있는데 이게 단축키예요. 그러니까는 그 인터페이스 돌아 움직이는 거. 맥스에 익숙하시면 얘를 맥스로 두시면 맥스의 화면 인터페이스 제한하는 거랑 같게 되고 마야를 두시게 되면 마야 인터페이스랑 같게 돼요. 맥스가 익숙하시면 얘를 맥스로 바꿔 놓으면 맥스하고 똑같이 화면 제어가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컨트롤 알트 미들 마우스부터 화면 움직이고 그냥 움직이면 이렇게 되고 아시겠죠? 요거 해놓으시 이걸 먼저 이제 인터랙션 모드 바꿔 놓으시면 작업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실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보면 여기 보면 뭐 다른 것들은 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엑스레이 모드를 해야 지금 바이패드가 모션 빌드도 뭐 스켈레톤으로 변환이 돼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뼈를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데피니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데피니션 방법 쉬워요. 여기 보면 캐릭터 컨트롤러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데피니션이라고 있죠. 그래서 스켈레톤을 클릭하면 뭐라고 뜰 거예요. 크리에이트 뭐 컨트롤이고 뜨는데 그냥 데피니션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게 뜨잖아요. 그럼 여기서 원하시 그냥 뼈 아무거나 하나만 이렇게 잡고 여기 옆에 보면 로드 스켈레톤 데피니션 있죠. 요것만 클릭해서 우리가 바이패드를 가져왔으니까 템플레이트를 바이패드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그냥 OK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다른 거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돼요. 한 방에 다 되죠. 그래서 네이밍 규칙만 조금 처음에 좀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해놓으면 아니면 작업할 때라도 해놓으시면 일일이 뭐 연결하는 것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거 사실 뭐 약간 이게 노란색이 뜨는 부분은 완전한 T포즈가 아니어서 뜨는 건데 사실 이 상태에서도 우리 타겟팅이 되고 애니메이션은 가능한데 그래도 좀 그렇다 그러면 얘들의 그 로테이트 값이 보면 조금씩 틀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얘 잡아주면 제로로 이것도 안 잡혔구나. 영도 됐죠? 예. 그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90도에 0에 180도 하고 여기도 기준만 다시 0으로 잡아주면 0에 잡혔죠. 이렇게 되면 완벽한 건데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러면 데피니션은 끝났어요. 여기에서 락 걸어주시면 요 바이패드를 할 거다. 딱 해놓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 리그를 만드는 건데 컨트롤 리그도 여기서 여기 컨트롤 리그라고 있잖아요. 소스에 그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보통 우리 이제 인체는 FK, IK 다 쓰잖아요. 클릭하면
각 마디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리그가 다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좀 조심히 보셔야 될 게 얘는 바디 파트라 그래서 각 관절 부분만 이렇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풀바디예요. 풀바디가 되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거 아시죠? 이 부분만, 요 두 개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 이거 보이고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얘는 뼈가 보이고 안 보이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리그까지는 끝났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순서가 어떻게 됐죠? 데피니션을 했죠. 그리고 리그 세팅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리그까지 끝나면 이제 뭐 하냐면 진짜 모션 캡처 데이터 불러와서 리타겟팅 하는 거잖아요. 리타겟팅 하는 것도 일단은 여기 있는 거 저희는 여기 모션 빌더를 보시면 여기 브라우저에 프리비스 무비라고 있어요. 이게 다 모션 캡처 데이터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중에서 하나, 뭐 댄스 하나 볼까요? 댄스 하나 가져와서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머지라고 있어요. 머지에서 댄스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모션 캡처 데이터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캐릭터라고 있어요. 여기부터. 소스에 캐릭터 1이라고 하나 더 생성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해보면 리타겟팅 된 거죠. 그래서 리타겟팅은 뭐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베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타겟팅 된 걸 베이크를 해야 되잖아요. 베이크하는 방법은 여기 들어가서 요거 아이콘 클릭하면 여기도 뜨거든요. 그래서 베이크 플롯에 요거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컨트롤 리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된 걸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크 투 컨트롤 리그 클릭하시면 이제 각 조인트마다 키가 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 모션 캡처 데이터는 필요 없잖아요. 얘는 내비게이터에 씬이라고 있거든요. 씬에 가서 요것도 카메라도 들어와 있네. 일단 그 라이트 밑으로 얘들을 다 선택, 시프트 클릭해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근데 하위에도 있는 것도 다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셀렉트 브랜치스라고 있어요. 요거를 꼭 해주시고 그러면은 하위에 있는 것까지 다 선택되거든요. 그래서 딜리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뜨면 이게 팝업 메뉴 뜨는데 여기서 컨펌 해서 다 지워주시면 돼요. 그냥 yes to all, 딜리트 캐릭터, yes to all. 그러면 딱 지워져서 깨끗해지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캡 데이터 없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얘를 요거 두 개만 선택하시고 다시 가서 send to update current scene. 됐죠. 그럼 깔끔하게 들어왔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괜찮죠? 오케이. 아이패드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이패드로요? 됐죠? 플레이 하는 거 좀. 플레이를 할까요?
잠시만 자세히 볼까요? 네. 저희가 저번에 태권도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네. 이런 방식으로 리타게팅을 해서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태권도 거기서 제공해주는 모델링이랑 저희가 사용할 모델링이랑 치수가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임포트를 했더니 조금 그 뭐라고 하지 테크니컬적으로는 임포트가 잘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태권도적으로는 조금 다른 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공된 모델링은 조금 팔이 짧은 친구고 약간 그리고 뭐 그런 체형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지르기 할 때는 이게 주먹이 그 명치 중간에 정확히 와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준비된 모델링은 그게 정확히 맞는 거였는데요. 네. 저희가 이걸 FBX를 리타게팅해서 저희 모델링에 가져오게 되면은 이 주먹이 너무 높게 있다든지 너무 낮게 있다든지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예, 그 리타게팅이 되는 원리는 예, 그 조인트가 갖고 있는 로테이트 값으로 리타게팅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에 관계없이 정확히 들어가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저희들이 보신 그 T자 포즈 있잖아요.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예, 왜 그게 정확히 들어가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델이 예, 사람이 이렇게 T자 포즈를 100% 완벽하게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컴퓨터에서는 100% T자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모델 하신 분이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로테이트 값 있잖아요. 예, 틀어진 로테이트 값만큼 옵셋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T자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리타게팅을 하게 되면은 이 예. 오차가 발생을 해가지고 예, 분명히 캐릭터는 이렇게 됐지만은 예. 리타게팅 했을 때 그 오차 범위 로테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틀어져요. 그것은 아마도 원인이 T자 포즈가 정확하지 않아서 예, 그럴 가망성이 제일 크거든요. 예. 그럴 때는 예, 가장 좀 아주 100% 완벽하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하나는 옵셋 값만큼 나중에 애니메이션 레이어에서 옵셋 값만큼 틀어주면은 나머지 애니메이션들이 그 옵셋 값에 따라서 다 맞춰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모델 하시는 분 T자 포즈 있잖아요. 예, 그걸 뒤에 깔아놓고 아까 전에 그 우리가 T자로 이렇게 데피니션 만들었잖아요. 예. 그럼 타겟이 되는 캐릭터도 그 모델이랑 똑같은 팔이랑 다리 앵글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똑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네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모션 캡처 데이터하고 이게 원본이랑 사본이랑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예, 초기 값이 세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 이런 T자 포즈라든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예, 그게 이제 너무 맞추기 힘들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만 맞추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포즈를 좀 약간씩은 살짝씩은 잡아줄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줄 건데 모션 빌더에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모캡 참고로 아까 데이터를 전에 저 캐릭터도 T자 포즈 봤을 때 다리가 이렇게 약간 벌어졌잖아요. 예. 아래로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다리도 11자, 팔도 T자여야 돼요. 그래야지 다리도 옵셋이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모캡 찍을 때 같이 가신다 그랬잖아요. 예. 될 수 있으면 모델이 좀 T자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보정을 좀 해주세요. 여기서 근데 저희가 촬영할 때. 클립을 엄청 많이 찍거든요. 거의 한 30개 정도, 하루에 30개 정도 찍어서 아니면은 그 정도 사람 눈에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여기에 이제 그 액터가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모션 빌더에도. 예. 그러면 차라리 그 기본이 되는 템플릿 그 T자 포즈를 꺼내놓고 예, 액터랑 비교를 해가지고 액터 하시는 분에 얘기를 해서 왼쪽 팔을 조금 더 올려보세요. 그런 식으로 아. 해가지고 예, 차라리
매번 촬영할 때마다 그 액트 하시는 분한테 예. 그거를 이제 좀 맞춰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럼 나중에 소작업할 때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촬영할 때 조금 그렇게 해서 좀 리타겟팅은 뭐 리타겟팅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예. 리타겟팅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베이크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넘겨봤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응용할 수 있는 거. 예. 맥스 가져가서 애니메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다시 잡는 게 아니라 모션 빌더에서 애니메이션 다시 잡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모션 빌더로 가서 지금 제가 다른 거를 이 태스크 보면 뉴 태스크에서 애니메이션을 분리 하나지만 한 화면에서도 이 태스크를 이용하면 다른 애니메이션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베이크가 돼서 안 되고 새로 불러올까요? 새로 불러와서 베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번 저기 복습 겸 다시 리타겟팅 해볼게요. 왔으면 그래서 뭐 하는 데인데 이거 스켈레톤 가서 디파인 하고 그 다음에 네이밍 다 규칙시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 하나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뼈 하나 잡고 클릭해서 템플릿에서 바이패드 선택해서 오케이 하면 데피니션 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T자가 아니면 축들 한번 체크해 주면 된다 그랬고, 아이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로테이트예요. 단축키는 E거든요. 똑같아요. X, 맥스처럼. 그래서 90도 그다음에 용도 또 0 잡아주고 똑같이 90도 0도 80도 얘도 0도 하면 잡혔죠? 자, 이 상태에서 달리는 거를 한번 해볼 때 점프 여기 보면 여기도 꽤 많은 모션 캡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래서 런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던져만 주면 되죠. 여기서 런 점프 해서 이 소스 가서 여기 다시 돌아갔네요. 락을 깎아내 락을 안 해. 그냥 뭐 그냥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락 걸고 다 걸어버리고 그래서 카트를 딱 해주면 이렇게 붙죠. 점프하는. 근데 여기서 뭐 점프를 더 높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기본 모션 데이터보다. 예. 그렇게 이제 뭔가 애니메이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모캡 데이터에서 우리가 맞는 그걸로. 그러면은 우선 베이크를 해줘야 돼요. 그 컨트롤 리그를 만들어주고. 근데 그 전에 잠깐 질문 네. 드려도 될까요? 저기, 네.
그 레퍼런스와 네. 왜 발의 위치가 같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아, 따로 떨어져 있는 거요? 예. 이거는 캐릭터 가서 매치, 여기 보면 리타겟이라고 있는데 매치 소스라고 해서 딱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예.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은 우리 김도환 부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조금 낮은 지식일 수 있어서 제가 할까요? 이게 뭐 캐릭터 스케일이 다를 때 예. 캐릭터 스케일이 막 차이 나는 게 있잖아요. 뭐 좀 고블린 같이 그런 작은 캐릭 여기도 보면 샘플 중에 고블린이라고 있는데 뭐 계단 같은 거 내려올 때 예. 발의 위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리타겟팅에 매치 소스를 클릭해서 활성화를 해주면 예. 그런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얘를 어차피 애니메이션 따라가는 건 같거든요. 예. 그 스케일이 비슷한 거면 차라리 굳이 얘를 뭐 오토 리타 여기 보면 매치 소스를 하지 마시고 캐릭터 차이가 캐릭터 차이가 난다면 캐릭터 스케일 차이가 난다면 얘를 활성화해 주시고 지금처럼 그렇게 캐릭터의 스케일 차이가 없잖아요. 그때는 활성화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희 회사는 피트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게 네.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목격 데이터랑 이게 가져왔을 때 스케일이 비슷하면 굳이 요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고블린 같은 게 뭐 스케일이 반만한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좀 맞춰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왔으면은 베이크 해야겠죠. 그래서 아프게 해서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컨트롤 W 이 창에서요. 컨트롤 W 하면 이렇게 스케매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뭐 지워줄 수도 있고 페어런트도 바꿔줄 수 있고 바꿔주는 거는 이제 요 하나 선택하고 Alt 누르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페어런트 구조도 바뀌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면은 컨트롤 W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뷰를 to 플랜에서 보통은 작업을 할 때 뭐 여기는 스케일 뷰 두고 여기는 작업창 두고 뭐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필요한 거 베이크가 됐으니까 이제 필요 없죠 얘네들은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셀렉트 브랜치즈 해서 하위까지 다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그다음에 컨펌 그래서 예스 투 올로 다 지워주시고 캐릭터도 지워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럼 그 컨트롤 리그는 여기서 선택하셔도 돼요. 각 관절별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런 뭐 자연스럽게 수정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풀바디로 두고 해주시고 그 애니메이션 키 줄 때 좀 유념하셔야 될 게 보면 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키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레이어에서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별도로 애니메이션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주고 자 여기에서 띄는 거잖아요. 20프레임에서 그럼 한 이쯤에서 제로 포지션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제로라고 있거든요. 제로 플랫. 이걸 왜 해줘야 되는지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일단 여기서 16프레임에서 제로 딱 클릭해서 전체가 그러면 키가 여기가 제로 프레임을 한번 먹어요. 키가 들어가죠. 그리고 자는 여기 띄었을 때 여기에서 최고 위 포지션 값이 더 올라가게끔 그러면은 잡고 이렇게 근데 지금 풀바디라 다리도 같이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서 키를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키가 들어가야겠죠? 여기도 키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그럼 키 들어갔죠. 아까보다 점프가 높아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착지인데 보면 올라가 버렸죠. 이게 지금 이상해지죠. 여기 이상해지죠. 이게 왜냐면 이게 제로, 그래서 제로 이걸 준 거거든요. 네. 제로 프레임을 제로 키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제로 키를 주면 이렇게 돌아가요. 아, 돌아가요? 밑으로. 원래 그 있던 위치 포지션 값으로. 그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죠? 예.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키를 줄 때, 그러니까 모션 키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뭔가 모션 수정이 들어갈 거면은 시작되는 그 전 단계에서 제로 키를 줘서 한번 그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키 주시고,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제로 키 주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맞죠? 제로키는 그 원본 애니메이션을 유지하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이걸 안 해주면 아까 봤듯이 제가 이거를 이게 위치 값을 움직이잖아요. 예. 그럼 그 위치 값이 고정이 돼 버려서 예. 다 영향을 받아요. 예. 다른 데에도. 근데 이게 골반의 위치값이 변함에 따라서 네, 지금 뒷발이 네, 점프할 때 네. 조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맥스에 가서 아니 여기서 하면 돼요. 부자연스러운 부분 잡고요. 예,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정해서 키 다시 주면 돼요. 예, 그러면은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키 잡으실 때 팁을 드리면은 예, 저 상단에 보면은 풀바디가 있고 예, 그다음 바디 파트가 파트. 있을 거예요. 네. 예, 만약에 애니메이션 레이어 만들었을 때 풀바디인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만들잖아요. 예, 그럼 내가 컨트롤러를 하나 선택하고 키를 넣게 되면은 예. 풀바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모든 컨트롤러에 키 다 들어가죠. 맞아요. 네, 키 다 들어가요. 풀바디 시스템일 그래서 때.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한 프레임 단위로 키를 줘버리면은 문제는 저 다리에만 내가 키를 줬는데 다른 데도 키가 먹어가지고 다른 쪽이 애니메이션이 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키가 가까우면은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만들 때 한 다리만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풀바디가 아니라 바디 파트를 선택을 하고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은 예. 내가 선택한 그 컨트롤러 있잖아요. 예. 거기에만 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요거 지우고 만약 이렇게 이제 여기 다리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고 애니메이션 레이어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하고 키를 주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아, 여기 뒤에 제로 값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 제로값 넣으면 돼요. 제로 값. 아니 그 위에다 여기다가 여기다 제로값. 제로 값. 그렇죠. 제로 값 넣어주면. 다리 부자연스러운 거 어떤 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애니메이션. 한 이런 부분에서 이러지 않고 이렇게 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아 여기서? 예, 예. 아, 예. 예. 근데 네네. 이거는 뭐 높이 값이 달라져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은 저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그 바이패드 레이어로 하나씩 다 수정을 해봤거든요. 근데 요거를 모션 빌더에서 예, 지금 예. 저는 대충 했지만 예, 예. 그 키 프레임 보시고 이 애니메이션 레이어 활용해서 예. 바이패드로 이렇게 전체적인 일단 중심축이 움직여야 되니까 예. 풀바디는 거기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자연스럽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 레이어 상에서 네. 발 FK, IK 애니메이션도 가능한가요? FK였다가 IK를 바꾸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 얘는 바이패드랑 똑같이 작동을 해요. 예.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 엔드 컨트롤러를 갖고 움직이면은 IK 애니메이션이 되고 관절이 있는 곳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관절 선택하고 로테이트 하게 되면은 FK 애니메이션이 돼요. 그 노란색.
얘네 지금 그거 핀 걸려 있어서 그래. 팔 한번 해보세요. 팔. 기본적으로 얘는 똑같이 IK, FK가 그냥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해요. 우리가 그런 아까 그 엉덩이를 움직였을 때 다리는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거는 다리에 IK가 고정돼 있기 때문인데 네. 저는 그 포즈를 유지한 채로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핀을 빼고 한다면은 네. 그 핀을 빼고 뽑는 것이 네. 그것도 저기 IK 저기 키가 밑에. 먹힐까? 어디요? 네. 요거 IK 밴드? 예, 여기 이게 요걸로 해서 키를 줘가지고 예. IK, FK를 활성, 비활성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키는 어떻게 주는 건가요? 저기 보면 K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거. 예. 네, 그게 이게 키, 요거 누르면 키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면 저기 이렇게 주면 그 값대로 키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가 그 마야의 IK를 살짝 써본 적이 있었는데 그 발 뒤꿈치 같은 게 이게 이렇게 들릴 때 그 바이패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빨간 점 IK를 찍어 놓으면은 이걸 기준으로 여기를 접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 휴먼 IK는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앞에 발가락이 고정 안 되고요. 예, 발가락이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좀 오프셋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지금 이제 가까이 잠깐 주문할 수 있을까요? 얘 같은 경우 지금 발가락 뼈가 세팅이 안 돼 있는 예.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제가 지금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앞에 코가 타고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그거를 하시면 돼요. 저기 밑에 바닥 인식하는 거. 이거는 바닥 인식. 바닥 인식이요? 네. 이거를 치워? 플로어 디텍트 줄로 가보세요. 저 캐릭터. 네, 거기서 플로어 디텍트라고 있어요. 그거를 캐릭터에 써보셨나요? 아니요, 사보지 못했어요. 플로우 디텍터요? 마야에서 이런 여기 어려움이 있어서 되게 IK를 바이패드는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썼거든요. 휴먼 IK, 마야에 있는 휴먼 IK. 예, 마야의 휴먼 IK를 똑같아요. 쓰면서 느낀 거예요. 휴먼 IK는 예. 플로우 디텍터라는 게 있어요. 플로우 디텍터. 모션 리덕션. 타겟팅. 캐릭터 솔버. 벡터에 있나요? 핏 스테빌라이제이션? 그거는 이제 발 움직임으로 고정시키는 네. 오프셋. 그 모션 빌더를 안 해서 꽤 오래돼가지고 그건 제가 옵션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저희가 나중에 어디? 어딘가 아마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뭐. 플로우 디텍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바닥값을 인식을 해줘요. 예. 그래가지고 발도 그렇게 세팅이 가능하고 손도 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예. 지면을 인식해가지고 아무리 컨트롤러 아래로 내려도 얘가 예. 땅바닥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그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이제 손가락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플로우 디텍터를 안 해보면 손가락이 땅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는 거거든요. 예. 근데 플로우 디텍터를 해놓으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하고 휘어버려요. 좋네요. 예, 발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핑거에도 있고 네. 빙고 레포트. 네, 그게 마야에서 근데 플로우. 그 기능이 마야에도 있나요? 마야에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안 보이네요. 그거를 이제 세팅하는 거 저희 되게 가까이 한번 주문해 보세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여기 왼쪽 그 뒷다리에 보면은 지금 예. 녹색 점들이 여기 점. 주변에 있는 게 예. 제가 해주는 게 어떻게 뭐냐 요거. 발을 바닥을 인식을 해주는 얘예요. 예. 예. 제 위치값을 손바닥하고 예. 발바닥에 정확히 위치값만 잡아주면은 예. 이 모서리하고 발바닥하고 다 인식을 해요.
예. 근데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하는 거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네, 제가 한번 구글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 네. 플로우 디텍터라고, 모션 빌더 플로우 디텍터. 그러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레이어 활용해서 애니메이션 주시는 거는 이거 활용해서 예. 작업해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남았죠. 이거 모션 캡처 데이터들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저도 써보고 이런 게 돼? 이랬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블렌드도 되고.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 보면 매치 옵션 같은 거 쓰면 위치 값도 자동으로 맞춰주고, 예. 서로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매치 옵션 쓰면 그 위치를, 그러니까 내가 뭐 첫 번째 모션 캡처 데이터가 끝나는 부분에 두 번째 모션 캡처 데이터의 위치가 딱 맞아요. 예.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처음 모션 캡처 데이터랑 두 번째 모션 캡처 데이터랑 만나는 부분이 서로 모션이 다르잖아요. 예. 그거를 자연스럽게 블렌드 시켜주는 것도 있어요. 예. 그 옛날에는 손으로 일일이 다 잡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동으로 잡아주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연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놨던 것들을 또 플라투션 커런트 태스크 해버리면 또 베이크 되고, 예. 그럼 똑같이 내보내서 또 수정도 해요. 그게 합쳐진 씬을 또 애니메이션 레이어 활용해서 또 수정할 수도 있고. 예. 플로어 컨택트. 플로우 컨택트. 예. 플로우 컨택트라네요. 플로어 컨택트 디텍터 다른 데에서 나오는 거고. 아까 저희 캐릭터 세팅 창에 거기서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근처에 있어요. 네, 거기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스토리보드라고 있잖아요. 일단 얘를 다시 T로 돌려놔야 돼서, 쓰레기통. 쓰레기통 하면 지워지잖아요. 그죠? 지워버리고. 얘도. 딜리트. 다 지워버리고. 잘 상태에서 다시. 데피니션. 해주고요. 여기 락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밑에 보시면 스토리라고 있잖아요. 스토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볼 안 보셔도 되거든요. 그냥 올려가지고 안 보이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점프했던 거 다시 그거를 클릭해서 여기다 화면에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여기 화면창에다가 던져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동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원래는 논 돼 있으면 이런데 여기 캐릭터를 여기 캐릭터 있죠? 이 이름만 지정돼 있으면 그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바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컨트롤 알트 눌러서 마우스 중간 버튼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타임바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있으면 얘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더 길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얘를 카피해서 여기 First in Time 하면 이렇게 카피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면 요거에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 뭔 차이냐면 이 상태에서 이 끝을 잡고 여기 밑에 삼각형 말고요. 이 끝을 잡고 당기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장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번만 연결을 하게끔 했을 때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끊기잖아요. 툭.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랑 여기, 그죠? 얘 사이를 자연스럽게 블렌드 시켜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레이저라고 있어요. 레이저 하면 딱 분리가 된 걸로 되거든요. 이렇게. 레이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저 하면 마찬가지로 중간에서도 잡고 레이저에서 나눌 수가 있어요. 모션 데이터를.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거를 그리고 여기 눈 버튼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직접적으로 어느 위치가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갔을 때 손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 밑에 삼각형 버튼 있잖아요. 얘를 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블렌드 되는 게 위치 딱 잡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너무 많이 갔네요. 얘를 당기고 이게 좀 섞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얘 요만큼 잡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 이 중간 값이 잡히거든요. 근데 조금 조금 왼발이 이게 슬라이딩 효과가 있네요. 이거를 이걸로 지금 선택이 앞쪽이니까 넥스트 클립으로 잡고 현재 프레임으로 오케이. 아이고. 이거 내가 잡았을 때는 정확하게 됐는데. 잠깐만요. 좀 멈추네요.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딱 떨어진 이 위치 있죠? 예. 여기서 얘를 잘라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 자르고 저기서 여기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일단 블렌드는 지금 끌게요. 이 위치 지금 딱 이 위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시작 지점의 모션을 그 위치로 두는 거거든요. 예. 그가 저거는 이제 혹시 저거는 이제 게임 쪽에서 많이 쓰이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루핑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모션의 달리기 뛰는 형태하고 끝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괴리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해결하는 가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쓰는 방법은 앞에 첫 프레임에 한 프레임에 있는 그 데이터 있잖아요. 그것만 딱 카피를 해서 예. 끝 프레임에 옮겨요. 예. 그다음 끝 프레임에 있는 애니메이션이랑 얘랑 블렌드를 주는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모션 캡처에서도 그 포즈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나요? 카피 페이스트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예, 아까 말씀해주신 그걸 하려면 포즈 카피가 포즈 컨트롤 요거 컨트롤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포즈 컨트롤은 이 스토리 모드에서는 사용 안 되죠. 네, 이거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전부 다 클립으로 컨트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쓰려면은 아까 전에 저희들이 그 애니메이션 레이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형태에서 포즈 컨트롤을 쓰시는 거고 저거는 직접적으로 키를 주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와서 안 잡히면
곤란할까봐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장해놓기 잘했네. 이게 보면 지금 블렌드로 다 섞어놨잖아요. 이렇게 보면 가다가 띄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이게 지금 제가 잡아놓은 거거든요. 아까 이것도 잘라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내가 손과 발 모양을 보고 지금 두 번째 클립도 시작하는 그 위치에 손과 발 모양을 봐서 조금만 이렇게 이걸 사실 이거 많이 늘리면 아까 어색하더라. 아까 그런 것처럼 또 어색하고 살짝 이렇게 보정을 할 수 있게끔 블렌드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같은 파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것도 시간 얼마 안 걸려서 금방 했는데 막상 또 하려니까 안 된다. 사람들 앞에서 이거 빨리 뭐 정해진 시간에 뭐 하려 그러면 잘 안 돼. 아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 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계단 내려가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브라우저 가면 또 여기 다운 스테어리라고 있어요. 런 다운 스테어. 계단 뛰어 내려가는 건데 걔를 지금 여기다가 붙인 거거든요. 붙여서 똑같이 아까 위치값 맞췄죠. 위치값 잡아주고 그걸 아까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거 눈 클릭하면 된다고 그랬죠. 지금 보면 이렇게 처음 이제 이 계단 내려갈 때 뼈의 위치가 보이니까 어느 정도 위치로 얘가 끝나야지 맞아 들어가겠다라는 게 대충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였어요. 그 뒤에 블렌딩 하는 것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요? 아니면 그 파란색과 노란색 사이. 그 사이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것도 조금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이거 왼다리가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서 또 맥스로 가서 또 키를 삭제해주고 그거를 지금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빨리 이제 샘플로 연결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였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리 뛰어가는 애니메이션 끝나는 게 왼쪽 다리가 앞에 있는 거고, 그다음 그 계단 내려가는 얘 같은 경우는 왼쪽 다리가 먼저 앞으로 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상으로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편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달릴 때 여기서 편집하는 게 아니라 그 뒷부분 그렇죠. 여기서 이쯤에서 편집하면 되죠. 편집을 해버리면은 그렇죠.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집은 이제 컷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다리 스텝 맞추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식만 알면은 나중에 하는 방법은 뭐 이것도 지금 요거 레이저로 잘라가지고 그죠? 레이저로 잘라서 날려버리고 붙여서 블렌드 시키거나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이게 다리에 맞추는 게 어떤 클립은 왼쪽 다리가 앞에서 시작하고 어떤 건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하려면 좀 애매할 때가 좀 있죠. 근데 이제 또 여기 모션 빌더에서는 좌우 미러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정 그렇다 그러면 아예 그냥 애니메이션 클립 자체를 좌우를 뒤바꿔 버려가지고 다리 스텝을 맞추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죠. 또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기능이 다리 상하체를 나눠서 또 적용할 수가 모션 캡처 합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달리면서 박수 치는 게 되더라고요. 보면 클리핑이라고 이게 이제 서서 박수 치는 모션인데, 그죠? 이게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스토리 모드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얘가 항상 하위에 있는 게 우선으로 먹어요. 밑에 있는 게. 하위에 있는 게 먹어서 지금 위에 있는 애니메이션이 무시가 되고 하위에 지금 박수 치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림처럼 서서 이제 박수만 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보면 캐릭터, 그러니까 바디 파트라고 있거든요. 얘를 풀바디를 끄시고 여기 손 있죠. 핸드, 레프트 암이랑 라이트 암만 해주시면 달려가면서 박수 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응용 같은 거 이런 거 응용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캐릭터 달리는 거랑 총 쏘는 거 있으면 합쳐서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게 식으로. 선택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네. FBX를 이렇게 모션 빌더에서 그 모션 빌더에서 합성해서 합성된 FBX를 유니티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은 따로 돼 있는 애니메이션을 유니티에서 합성할 것인가. 근데 보통 제가 잘 몰라서 그렇고 여쭤볼 것도 없어서 그러는데 보통 업계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모션 빌더에서 완성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모션을 수정한다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는 환경을 구성하고 레이아웃 세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예. 아직은 그래요. 뭐 조금씩 언리얼도 그렇고 뭐 이렇게 도입은 한다고 하는데, 근데 뭐 작업자 성향이긴 하는데, 제가 2019년, 18년 이 사이에 초등학교 VR 콘텐츠 제작 제가 했거든요. 석고람부터 백제유산 그거 제가 다 제작했었거든요. 그때도 개발자들은 레이아웃 작업하는 사람은 유니티에 레이아웃만 하고, 애니메이터는 제가 만들어준 모델링이랑 텍스처 데이터 다 받아서 애니메이션만 하고, 그거는 다 같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거야,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성된 데이터를 여기 보면 플라툴신 커런트 태스크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옵션은 건드릴 건 없어요. 그냥 상태에서 플랫하면 이게 이제 녹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지금 프레임이 138프레임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플랫이 돼버리면 애니메이션 이게 구워지는 게 138프레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만약에 플랫이 더 길잖아요. 뭐 한 150대면 항상 얘를 엔드 프레임 값을 확인해 주시고 플랫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맥스로 샌드투 보내면 키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이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굳이 보셨다시피 여기서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가지고 다 애니메이션 수정이 가능하니까 굳이 맥스로 다시 가져가서 애니메이션 키 수정 안 하시고 모션 빌드에서 키 수정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권장을 하죠. 그렇게 활용하시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운동을 하다가 팔꿈치로 땅을 짚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바이패드로 저는 작업을 하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휴먼 IK를 봤을 때는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그 IK 핸들의 엔드 팩터는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다 손목하고 발목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특정 부분을 여기를 고정을 하려면은 이게 세팅이 필요한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바이패드에서도 안 되고 휴먼 IK에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기 동그라미 누르면은 컨트롤 리그죠? 네. 컨트롤 리그를 누르면은 저기 IK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저거를 활용해서 좀 작업에 쓸 수 있을까 해서요. 그거를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따로 그거는 피드백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모션 빌드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 일부 기능이에요. 지금 좀 많이 습득 안 해보시고 좀 또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또 습득하시기에도 힘드시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모션 빌더에 대한 부분은 진짜 스토리 모드까지 이것만 아셔도 충분히 지금 데이터 가져와서 연동하시는 부분에는 문제 없으실 거라 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다음 거는 이제 우리 그 컬렉션 제품에 대한 건데 똑같아요. 맥스, 마야, 모션 빌더가 다 FBX로 다 샌드2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컬렉션 구매하셨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 활용하시면 좋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모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21세기 소프트
뭐 유튜브나 홈페이지 들어오면 예. 제가 모드박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다 콘텐츠를 올려놨거든요. 예. 그런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작업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아놀드 같은 경우에도 렌더러까지 쓰실 수 있거든요. 5팩까지. 예. 아놀드 렌더러 쓰실 수 있으면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웹사이트, 이제 여기는 오토데스크 우리 M&E 웹사이트 가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 예. 쭉 다 올라와 있어요. 사실 그 오토데스크 M&E 유튜브 들어가시면 예. 모션 빌드에 대한 기초적인 것부터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 그리고 알려드리지 않은 것까지, 뭐 사이클 하는 것까지 다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더 많은 모션 빌더 자료들, 튜토리얼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오늘 모션 빌더 온사이트 세미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 모션 빌더 교육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평소에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사용하지 못한 기능들을 알게 되어서 회사 업무에 적용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스토리와 그 리타게팅 모드도 회사의 업무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션 빌더의 전반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모션 빌더뿐만 아니라 마야, 3ds 맥스, 아놀드까지 맞춤 교육이 필요한 저희 21세기 소프트의 고객이시라면 저희 무엇이든 해결해 보살이 찾아가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더 나은 그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이펀에게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